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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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과 함께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야 호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인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 인상에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번 뽑아서 훈제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심야 예. 택시 자주 사용하세요?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차가 안 잡혀가지고. 아이고. 특히 이제 광화문 서울시청 인근이 예. 종로 쪽이 정말 택시가 안 잡히거든요. 네네. 2시간 이상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이요? 길거리에서? 네. 아주 최근인데 한 6개월, 7개월 전에 차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네. 정말 마음도 불안해지고 아이고. 겨우겨우 한 새벽 3시쯤, 4시쯤 이렇게 겨우 잡아서 타고 갔던 그 시간 택시 말고는 전혀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버스 끊기고 지하철 끊기고. 예, 걸어갈 수도 없고. 네. 전 팀장님은 저 불과 2주 전에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안 잡혀가지고. 걸어가셨어요? 아예?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걷다 보니까 90분 걸리더라고요.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 많으실 것 같고요. 젊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걸어갔거든요. 한강다리도 건너가고요. 그럼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심야 시간 호출 요금 인상 관련한 간이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요. 전민기 팀장님, 심야 택시 호출료 오른다면 정확하게 얼마가 오른다는 거죠? 지금 이제 3,000원에서 네. 이제 중개 택시 4,000원, 가맹 택시 5,000원으로 오른다는 거죠. 네. 1,000원, 2,000원 정도. 그래서 호출 받은 택시는 승차 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도 운영을 하고요. 네. 우버나 타다 같은 비택시 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 아하. 이런 내용을 담은 그 완화 대책,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10시에서 3시까지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 3천억 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출료의 80에서 90%는 기사분에게 이제 배분을 하고요. 네. 택시 기사 월 수입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이때 이 돈 벌기 나오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 택시요금과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에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 부를 경우는 심야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서 기본요금이 최대 11,72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기본 요금이요? 예,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거리 시간 병산하면 멀리 가시면 또 좀 이렇게 비싸지겠네요. 예. 네, 전 팀장님 택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간 2만 9천여 건 언급이 됐고요. 예.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있고 새벽, 저녁, 술, 친구 하하. 이런 단어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말에 이제 밤에 마지막 버스나 이제 그런 거 놓쳐서 마지막이라는 키워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는 그런 시간대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네. 감성어가 46대 48.3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스트레스, 힘들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부족하다, 아하. 인상되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이다 있는 거는 이제 다행히 잡은 분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안 잡히고 네. 요거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택시가 요즘에 워낙 안 잡히니까 예. 그 앱 안에서도 사실은 돈 더 주고 부르는 것들도 막 지금 잡아서 타시려고 하는데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색깔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지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안 잡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소영님도 아까 경험하셨다고 하셨지만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또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택시가 안 잡히니까 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다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러면 기존의 법인 택시의 산악금 문제는 해결될까? 아하. 그리고 치열한 경쟁인데 이게 예. 서울에 주로 이제 수도권의 이야기이지 이게 지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또 생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그렇죠. 저녁에 만나서는 안 되겠다. 기본 요금이 10,000원 넘어가면 아하. 이게 만만치 않은데 예. 게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각종 또 택시들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타다나 예, 우리가 우버, 상당한 뭐, 우버같이 논란이 됐던 그런 택시 시스템이 운영되면 네. 나중에는 또 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되지 말고 아. 체계적으로 택시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차원의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예. 말씀이네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죠. 심야 시간에 택시 호출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전 팀장님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 3대 반대 7 이렇게 나왔네요. 반대가 저렇게 많아요. 그러네요. 예. 예, 찬성 의견 주신 분인데요. 예. 2220님 야간 수당이 있듯이 당연히 올려야죠. 전 별로 이용하진 않지만 기사님들 삶에 부디 도움되길 바랍니다. 네. 1274님도 올리는 것에 찬성인데요. 요즘 택시 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앱으로 호출 안 하면 더욱 힘들고 그냥 잡기는 더 힘듭니다. 심야 시간에 호출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표진행적에서는 예. 상암동이 밤에 정말 안 잡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상암동이요. 예. 이 택시 기대했었는데 밤에 오면 안 되겠네요. 전 팀장님 네. 그 반대 의견 좀 소개해 주세요. 3972님 너무 비싸요. 2번. 차라리 사우나에서 취침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3283님 2번. 요금 올린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전에도 요금 올렸는데 지금 해결됐나요? 택시 이용자만 피해 봅니다. 1233님 현업에 종사하는 기사로서 요금 인상과 호출료 인상 반대합니다. 어차피 기사들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상 아무 의미 없고요. 지방과 서울의 택시 요금 격차만 더 벌어지고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인상 정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상구칠이님께서 사우나에서 지침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 저도 제가 이제 일본에 좀 살았으니까요. 네. 도쿄 요금, 택시 요금이 정말 비싸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많이 비싸졌지만 그래서 밤늦게 이제 야근하다가 네. 교외에 집이 있으면 안 갑니다. 예. 그냥 캡슐 모텔 같은 곳을 자버리거든요. 차라리. 택시비가 워낙 비싸니까.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 하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 후에 하락한 결과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주입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1.2%, 직전 조사보다도 하락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6%로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고요. 바로 다른 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인데요.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아하.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만 18세 이상 20대인데요. 네. 대통령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9%로 나타났습니다. 한 자리 숫자네요. 예. 네, 이 두 여론조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그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예. 있는 이런 상황. 더블 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더블 딥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GDP가 한 번 이어서 두 번 이제 내려가는 경우를 이제 경제 예. 분석 용어로 더블 딥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8월 초에 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동률인 24%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24%.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던 찰나였는데 해외 순방 이후에 다시 하락했거든요. 네. 더블 딥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빅데이터 상에는 어떨까요, 전 팀장님? 네, 그 일주일 언급량이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지지율 36만 7,991건입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키워드들 쭉 보면은
뭐 악재라든지 대통령실, 뭐 지지율, 뭐 여러 단어들 사이에 한라산 소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밈처럼 네. 한라산 그 소주 21도가 그 예. 한라산 소주 중에서 점유율이 21%래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24%가 예. 과연 이 21%를 언제까지 뭐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예.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퍼져 나르면서 이렇게 약간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뭐 꼴찌라는 단어도 있고 뭐 외교나 여론 그다음에 정치 평가 이런 단어들 쭉 보여집니다. 네. 감성어 14.8대 81.5인데요. 70%대가 이제 좀 깨져서 좀 더 부정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는 두 가지인데 비속어 논란이 하나, 욕설로서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어허. 그 최근에는 이제 SNS 통해서 예산 삭감, 뭐 노년층에 관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청년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삭감하고 있는 걸 많이 지금 퍼 나르면서 네. 그런 쪽에 또 부정 여론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무능하다, 망치다, 예. 막말, 뭐 비판하다, 미숙하다. 뭐 이런 단어들 쭉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한라산 소주가 이제 밈인데 네. 한라산 21도 소주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냐 한라산 소주냐 아하, 누가 24%와 21%. 이기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3% 치열한 접전이다. 아이고.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 한라산 소주가 17도도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비교돼서는 안 될 일인데 안 되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8월 초에 24%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네. 지난 8월에는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도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너무 떨어졌어. 네. 에이,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해외 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대통령은 지금 비속어 논란 그 뒤에 국민의힘과 네. 지금 또 MBC의 충돌 이런 현상들이 음흠. 대통령 지지율을 추가로 하락시켰다 본다면 이건 대통령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 대통령의 신뢰. 예. 그래서 이게 더 8월 초보다도 위험한 대통령의 24%다. 아하. 그런데 이게 한라산 소주 21%는 그렇고 17% 17도하고 비교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비속어까지 해버리면요 부정감성어가 거의 93% 가까워져요. 이건 뭐냐면은 지지하는 층에서도 네.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지점이다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민기 네.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하신 대로 지금 지난 28일이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 날짜 28일부터 30일까지 빅데이터 우리 지금 오늘 분석하는 이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보면 네. 긍부정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MBC와 국민의힘을 비교해 보면 MBC 34%, 국민의힘 6%로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비속어 논란도 논란이지만 국민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24%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들 또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례한 짓이다라는 반응 이렇게 돼가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글쎄요,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도스태핑 반응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은 결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륙주에서도 완연히 결집하는 추세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결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MZ세대나 청년세대와 중도층의 이 공감대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 동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대륙주는 대구 경북 60대 이상 주부축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유행이 네,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이 감사원 조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일단은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4,900여 건이니까 아직은 이제부터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더 불이 붙으면 언급량은 확 증폭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라는 키워드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 나오고 뭐 등등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공무원 피격 요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도 또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하필 이 시점에 외교적으로 참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이게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이고 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냐 이런 좀 의구심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12.1대 83.5인데 네. 극렬 지지층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무리한 짓이라고 한 이 발언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비판이라든지 뭐 수사 제대로 해라 뭐 등등등의 단어들이 쭉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이게 너무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분들 계신 거죠. 그래서 네.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용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있고 명예훼손 뭐 등등의 단어가 있는데 예.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모아져야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 소장님, 그런데 네. 뭐 감사원 뭐 독자적인 이런 판단이었건 혹은 뭐 여권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건 뭔가 이 북한 이슈 그리고 네. 소위 공무원 피격은 이게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에 좀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고 여론을 조금 호의적으로 옮겨가는 영향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네.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지금 사무총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정치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뭐 지시했거나 또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만약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아. 보수층들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대해 왜 응답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성 또 보수 지지층들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평가는 민생에 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감사원의 네. 뭐 역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서해 피살 공무원의 사건에 대한 또 해명과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더군다나 중도층은 민생 경제에 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가운데 그 지금 여권의 차기 그 후보 관련된 뭐랄까요? 이 지지율에 있어 상당히 좀 관심이 갈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좀 대척점에 있는 그 말씀 계속 해 오셨잖아요.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아. 보통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국정 운영에 편승해서 네. 득을 보는 경우를 우리가 할로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후광효과, 역후광효과.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네. 여론조사 리서치 뷰가 지난 29일, 3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세대 이 차기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를 물어봤는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전체 응답자에서 가장 높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 다음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순이거든요. 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아하.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율 덕을 보면은 마케팅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할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역 할로 이펙트가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상으로는 네. 어떨까요? 전 팀장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일주일 언급량이 7,900여 건이니까 뭐 네. 엄청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발언들 같은 것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실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코미디 중단해야 된다. 이 발언이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감성어가 37.9 대 59.6.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긍정이 거의 40%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잘한다, 희망이다, 1위, 옳다,
뭐 이런 신뢰하다 어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네. 그 여야가 싸우는 거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짚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면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내부에서 음흠.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에 대한 어떤 긍정 감성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그 평론가나 논객 중에서도 네. 어느 성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당 내부를 비판하는 그럼 오히려 요즘에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아. 좀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봤을 때도 저건 잘못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군가를 그 내부에 있는 사람, 물론 네.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계파가 나뉘어져 있지만 예.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이게 과연 아까도 보시면 언급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전 국민적인 힘을 얻을 것이냐, 네. 그 안에 있는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네. 그런 발언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의 어떤 추세입니다. 어쩌면 뭐 네.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진영 논리 제 식구 감싸기에 지치고 지치셨다. 그렇죠. 자기 내부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 네. 이제 이게 앞서 네. 배수양님이 소개해주신 리서치 뷰 조사요. 네. 9월 29일에 30일 이틀간 이루어졌고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대상이었고 ARS 자동응답 시스템 진행이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배 소장님. 예. 그런데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결국은 그 국민 여론은 높았지만 당내에서는 결국은 그렇죠. 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이 부분도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예. 반사 이익은 얻고 있지만 문제는 네. 결국 반사체가 아니라 정치인은 발광체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발광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적어도 빅데이터로 내 이야기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쟁력으로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은 감성 연관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기 브랜드가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자기 영향력을 더 확산하려면은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유승민의 브랜드로 뭔가 부각될 수 있는 네. 발광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